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대통령인데요. 일할 줄 아는 사람, 일에 미친 사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진짜 지도자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바로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벌써 취임 이틀째인데요. 벌써부터 대한민국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국민은 지켜만 봐야 했는데요. 국정은 실종됐고 사적 감정에 국정이 휘둘리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권력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는 일하는 정부의 서막인 거죠. 취임 첫날부터 밤 10시까지 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 이름은 비상경제점검 TF였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었는데요. 실제 정책이 논의되는 실무 중심 회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대폰 번호까지 공유하며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대통령은 진짜 처음입니다. 권위 뒤에 숨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일할 준비가 된 진짜 대통령인 거죠.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도시락 회의로 변경되어 지속 중입니다.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재명의 평소 방식인데요. 성남시장 시절에도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는 똑같았습니다. 회의 중 도시락은 김밥 한 줄이었고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 실적을 꼼꼼히 평가해 인사고과에 반영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었는데요. 공무원에게 직책만이 아니라 책임을 요구했던 행정가였습니다. 이 공무원을 어떻게 지휘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세를 바꾸기 시작하면 1년 안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동안 공직사회는 사실상 멈춰 있었는데요. 직책은 있었지만 책임은 없었고 국민 세금은 공짜 용돈처럼 쓰여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날 완전히 마비됐던 대통령실 복구를 위해 180여 명의 파견 공무원들에게 용산 대통령실로 원대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모든 걸 마비시키고 빤스런한 내란 정부 대통령실에 숨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전자결제가 복원됐고 정책결정 체계가 살아났는데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는 8일 전 직원 조회를 통해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아예 사라졌던 시스템이 이제야 다시 작동을 시작한 건데요. 문제를 바로잡고 곧장 실행하며 그 자리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재명 스타일인 거죠. 이게 바로 진짜 행정이고 진짜 리더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이동을 위해 교통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 경호처에 길 막지 말라고 지시했고 모터케이트 방식을 축소하고 경호 차량도 소형화했습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낮은 경호를 선택한 건데요. 윤석열 정권에서 수십 대 차량이 도심을 가르던 과잉 의정과는 정반대되는 결정입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통해서 경호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 너무 많이 막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의 불편을 자신의 불편으로 여기는 사람인데요. 이제 대통령이 지나간다고 차량을 전면 통제하는 일은 없습니다. 관저 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체포 이후 한남동 관저는 보안상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청와대는 개보수가 필요해 아직 입주가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안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요. 자기 불편은 감수하면서도 시민 불편은 막겠다는 태도인 거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요. 정말 진짜가 나타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이 만든 불통의 용산체제를 끝내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청와대를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닌데요. 국정 철학의 변화이고 국민 존중의 회복이며 민주주의 정상화의 출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만 하지 않는데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책으로 실현하며 매일 기록을 새로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국민을 위한 국정, 시민을 위한 개혁, 책임을 다하는 통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이 진짜 일꾼을 선택했고 그 일꾼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진짜 지도자, 진짜 대통령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정말 치열했고 무엇보다도 6개월간의 탄핵 개혁 이후의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셨을 것이 생각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혼란이 종식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말 열과성을 다해주신 우리 개혁신당 당원들과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이 선거의 결과, 그 책임은 모든 것이 저의 몫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또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잘 분석해서 정확히 1년 뒤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또 저희 개혁신당이 한 단계 약진할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개혁신당은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완주해낸 그런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당의 역량을 키워서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준석이 고작 8.34%를 얻는데 그쳤는데요. 이 수치는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마지노선 아래입니다. 선관위 규정상 득표율 10%를 넘겨야 선거 비용의 절반을, 15%를 넘겨야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요. 결국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수십억 원을 허공에 날려버린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힘당 김문수 후보는 선거비 제한액 588억 원 안에서 쓴 비용 전액을 환급받는데요. 이준석은 본인의 허영 정치에 거액을 쏟아붓고도 아무런 보전 없이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마디로 정치 인생 최대 셀프 폭망을 기록한 건데요. 정당의 주머니 사정이 바닥을 친다는 건 사실상 정당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개혁신당 측은 이미 후원금으로 충당했다며 애써 버티고 있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하려 해도 쓸 돈이 없는데요. 선거 비용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정치 생존의 산소인 거죠. 그 산소를 스스로 끊어버린 셈인 겁니다. 이준석은 지난해 반갑 선거법이라는 걸 발의했었는데요. 10% 이상 득표 시 70%를, 5% 이상이면 50%를 보전해주자는 법이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됐더라면 이번 대선에서도 수십억을 돌려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 법은 아직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결국 이준석 스스로 만든 법에 스스로 발목 잡힌 꼴인데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입니다. 현재 원내 3당인 개혁신당이 조만간 4당 자리마저 빼앗길 판인데요. 민주당의 위성정당에서 당선된 강유정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면서 다음 순번인 손솔전 진보당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진보당은 4석으로 늘어나고 개혁신당은 3석으로 밀려나면서 원내 5당으로 주저앉게 됐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석이 줄면 기호도 밀리게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은 기호 5번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겨우 3번을 배정받았던 것조차 이제는 영광으로 기억될 처지입니다. 진보당보다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선관위 기호 순번에 따라 후보 등록 순서마저 불리해지는 건데요. 정치판에서 기호는 곧 인지도고 인지도는 곧 득표력입니다. 그나마 그것조차 무너져버린 거죠. 더 큰 문제는 과연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나 있을지 의문인데요. 지금의 정치적 입지, 재정적 기반, 조직력 모두 파산 직전입니다. 정당이 아니라 이준석 개인 팬클럽에 불과했던 이 조직이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 이번 대선은 이준석 개인에게는 물론 개혁신당 전체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부도 사태였던 건데요. 정당을 만들어 나홀로 정치쇼를 하다가 수십억 원을 날리고 기호도 밀리고 의석수도 밀리며 사실상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꿈꿨던 신당 돌풍은 없는데요. 남은 건 폭망의 파편뿐입니다. 정치판을 마치 창업 아이템 다루듯 접근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데요. 정당은 개인의 홍보 수단이 아닙니다. 이념도 기반도 조직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정치에 나섰던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지금 국민 앞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데요.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개혁입니까? 결국 젓가락으로 망한 초유의 정당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아쉬운 점으로 그 상처 토론의 발언이 꼽히기도 했는데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런 발언이 안 찍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것을 알고 간다면은. 근데 뭐 당연히 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표현할 때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 이게 현재 한국 정치의 아주 흥미로운 두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쪽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기에 굉장히 발빠른 움직임, 이걸 다루고 있고요. 네. 다른 한쪽은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하고 개혁신당이 마주한 현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정치판의 중요한 흐름들, 이걸 좀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두 사례는 정말 그 리더십 스타일이나 뭐 정치 전략,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사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각 자료가 어떤 시각으로 이 상황들을 해석하고 있는지 그 의미까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명 대통령 관련 내용부터 좀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취임 직후부터 밤늦게까지 그 비상경제 점검 TF 회의 이걸 직접 챙겼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심지어는 공무원들하고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공유하면서 막 소통을 시도했다. 이런 점이 눈에 띄네요. 네, 그렇죠. 이게 과거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좀 비슷한 방식으로 일해왔다. 이런 점을 좀 부각하는 것 같고요. 아, 원래 스타일이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이런 행동들이 이전 정부의 뭐랄까, 멈춰있던 공직사회랑 대위되면서 진짜 행정, 진짜 리더십 이런 식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단순히 열심히 일한다. 이걸 넘어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 180여 명 파견 공무원 복귀시키는 거나 전자결제 시스템 복구 같은 조치도 신속한 정상화 이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 업무 복귀가 아니고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럼 그 교통통제 축소나 낮은 경우 또 청와대로 복귀하겠다. 이런 계획들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용산 시대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겠다. 이런 국정 철학 변화라고 강조하던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물리적인 장소 이동이나 뭐 경호 방식 변경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거기에 국민 존중의 회복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이 자료들은 이런 행보들을 통해서 이 대통령을 일할 줄 아는 사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지도자로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이걸 알리려는 의도가 상당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리더십 이미지를 구축하려는지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한쪽에서는 뭔가 변화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저희가 살펴본 다른 자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맞아요.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이쪽 상황은 자료가 상당히 좀 냉정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대선 득표율이 8.34%. 이러면 선거 비용 전액 보전 기준인 15%는 물론이고 절반 보전 기준이 10%에도 못 미치잖아요. 네. 그래서 수십억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이제 당하고 후보가 떠안게 된 상황. 이거를 셀프 폭망, 이런 아주 강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적하고 있죠. 셀프 폭망이요. 와, 표현이 정말 강하네요. 근데 이게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타격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원내 정당 순위에서도 진보당에 밀려서 5당으로 내려앉았고요. 5당이요? 네, 이게 또 다음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기호 순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번호가 뒤로 밀리면 아무래도 유권자들 눈에 덜 띌 수 있으니까 이게 실질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난에다가 조직력 약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상당히 심각한 진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지점은요. 과거에 이준석 대표 본인이 발의했던 선거비용 보전 기준 낮추는 법안, 소위 반값 선거법 있잖아요. 네네, 있었죠. 그게 통과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발목을 잡힌 그런 형국이 되었다. 이런 아이러니도 지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냈던 법안 때문에 오히려 허허허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과거에 좀 논란이 됐던 그 3% 발언 관련해서 이 대표가 돌아간다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네,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그런 어떤 반성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의 현재 상황을 뚜렷한 이념이나 어떤 지역 기반 없이 개인 인지도에 너무 의존해서 정치를 다룬 결과다. 이렇게 좀 규정하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기반 없이 약간 개인기로만 하려다 보니 벽에 부딪혔다. 이런 분석인 거군요. 네, 그렇죠. 신생 정당의 현실 정치의 벽 앞에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이 정당의 지속 가능성, 여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오늘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이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네요. 한쪽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다른 한쪽은 예상치 못한 난관과 위기 상황. 이 두 그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오늘 본 자료들의 관점을 종합해보면요. 한쪽은 강력한 리더십과 실행력을 앞세워서 변화를 막 주도하려는 모습이고, 네. 다른 한쪽은 현실 정치의 그 높은 벽 앞에서 좀 고전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모습, 이게 아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각기 다른 전략과 또 처한 상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 자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취자에게 이 이야기들을 쭉 듣고 나니까 정치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 이게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카리스마와 추진력일까요? 아니면 현실의 발을 단단히 딛고 있는 그런 탄탄한 기반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